6월 13일 화요일 KNN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에서 어민들을 만나며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담수와 바닷물을 섞어 내보내는 막바지 성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방류 여부를 결정할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상 방류가 임박했다는 분석에 국민적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류 전이지만 우려했던 수산물 기피 현상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수산업 고사 위기에 해양수산부도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산을 찾아 어민들에게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양이 방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수산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하지만 불안감을 해소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처럼 일회성이 아닌 30년 동안 꾸준히 오염수를 방류하다 보니 수산물 소비 위축은 계속될 거란 겁니다.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한다 하는데 어느 수산업자가 어느 업인이 살아남겠습니까? 과감한 어떤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데이터의 신뢰 문제도 여전합니다. 오염수 안전을 말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것은 정면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 일본이 태평양 먼 바다에 배출하면서 안전을 주장하는 것도 의문이라 말합니다. 오염수가 진짜 진정 지금 과학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나온다면 일본이 왜 갈로를 해서 밖으로 내느냐입니다. 괜찮으면 그 집 앞에서 바로 부수면 되잖아요. 해수부는 이달 안에 수산물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의 골리앗 크레인이 출범과 동시에 한동안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동 중단 이유는 작업자의 추락 사고 때문인데요. 크레인에 새겨진 사명 변경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거제 한화오션. 하지만 조선소의 상징인 골리앗 크레인에 옛 대우조선해양의 사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명이 남은 이유는 바로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한화오션 출범 직전 야간 작업을 하던 한 50대 작업자가 크레인 작업 도중 2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작업자는 한 달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뒤 사고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은 일주일 동안 중단됐습니다. 작업이 연기되면서 선박 건조 일정이 바빠졌고 골리앗 크레인에 적힌 사명을 변경하는 것도 오는 8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사고 조사에서 현장 관리자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담당 부서 간부 2명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한화오션은 사명 변경이 늦어진 이유가 안전사고가 아닌 작업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40대 작업자가 23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옥포조선소에서는 추락사고가 올해도 잇따랐습니다. 하나도 조선업에 경험이 없음으로 해서 생산 제일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생산 제일주의가 아니라 안전 제일주의의 공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출범과 동시에 안전사고로 골리앗 크레인 가동 중단까지 겪은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 인수 뒤 안전사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은 버리고 출발해야 할 시점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페루전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티켓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은 이런 티켓을 미끼로 한 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구하기 힘든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공연 티켓 거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오는 1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과 페루의 축구 A매치 경기를 앞두고 티켓 판매가 활발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A씨도 이곳에서 판매자를 찾았습니다. 판매자는 네이버 안전거래를 제안하면서 안전거래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결제업체에서 대금을 보관했다가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최종 송금되는 구조입니다. 2인 테이블석 40만 원에 웃돈까지 모두 45만 원을 보냈습니다. 네이버 결제를 통해서 하면 그 물품 할인된 돈이 판매자한테 간다고 하길래 아무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수수료를 보내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한 티켓 가격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 수수료까지 붙여서 보내야 결제업체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자기한테 금액이 온다고 하길래 또 45만 1,000원을 보냈죠. 이번엔 가상계좌 보호 시스템상 일정 금액이 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100만 원을 더 요구합니다. 그 뒤 판매자는 각종 이유를 들며 A씨에게 900만 원을 받은 뒤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보낸 돈을 어떻게 하든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보내다 보니 그리고 네이버에 문의하니까 정식 결제처럼도 아니라 하고 가짜 링크를 보내 안전거래로 꾸민 뒤 돈만 받아 챙긴 피싱 사기입니다. 지난해 BTS의 부산 콘서트 때도 티켓 피싱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는 등 중고 티켓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결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상적인 URL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씨는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가운데 대형 이벤트의 티켓 판매를 가장한 피싱 사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시가 4억 원 이상의 국산 담배를 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담배 밀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수법을 바꿔서 또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세관 단속반이 창고에서 빠져나오는 트럭 한 대를 추적합니다. 차 나온다. 준비하세요. 예. 추적 끝에 화물을 확인해봤지만 원통형 인조잔디 롤 뿐입니다. 하지만 인조잔디 윗면을 열어보니 속에서 담배가 쏟아져 나옵니다. 밀수업자 3명이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다시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겁니다. 이들 일당은 여기 보이는 인조잔디 롤로 위장한 원통 속에 담배를 보루째 채워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밀수입한 담배는 모두 10만여 갑, 시가로 4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담배 한 보루를 10,000원에 사들여 국내에서 2배 값에 내다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해 10월 5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산 담배 국내외 시세 차익이 컸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판 과정 중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가구를 수입해오는 척 세관에 신고를 하고 정작 컨테이너 안에는 담배를 채워 넣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수량이 많아 일일이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어려운 공산품 등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해 밀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의 향방을 결정지을 4차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하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다음 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직접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4대 그룹 총수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원에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 실사를 마친 상황에서 펼쳐지는 이번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상 엑스포 유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PT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주지 못하면 부산의 사우디 리야드 추격전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사우디와 차별화된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등을 통한 회원국 표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타 후보과의 차별화를 위해 엑스포 가치를 실현해온 한국의 강점과 회원국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오일머니가 대단하지만 사우디에게도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12개 국제인권단체에서 사형집행 문제라든지 여성인권 문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BIE에다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건설공단 설립에 기재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엑스포 특위와 대정부 질의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점은 극대화하고 상대 약점은 집요하게 공략해 4차 PT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총력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창원시가 새로운 창원 국가산단의 예비 타당성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산단의 방위산업과 미래산업 기업들을 유치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인데요.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혁신 성장의 핵심 기반 가운데 하나는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2.0입니다. 사업비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특화 단지로 올해 3월 창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창원시는 함께 지정된 전국의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제일 먼저 첫 삽을 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창원이 가장 먼저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하는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하려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이제까지도 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기존의 창원 산단을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국가산단 2.0이라는 개념은 실제 연구와 그다음에 첨단화를 이끌 수 있는 시설들을 집적화시킴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창원시 홍남표 시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도 밝혔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2.0의 차별화된 핵심 인프라 구축과 마산 자유무역지구 국가산단 지정 등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 공동 연구시설 또는 시험, 그다음 검사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구비해주는 이거 인프라를 구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원시는 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올 연말 SBRT 구축 공사를 완료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수건 사업인 창원의대 설립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핀 뒤 하반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기념 경기를 펼쳤습니다. 롯데는 오늘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에 앞서 엑스포 유치 기원식을 열고 시민들의 우산 퍼포먼스와 통천 이벤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시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포는 부기가 맡았습니다. 검찰이 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 딸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시력 상실 상태였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NN이 단독 보도한 복면 편의점 털이 일당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새벽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도한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식음료 150만 원 정도를 훔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부산 경남의 편의점 8곳을 돌며 700만 원 정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에 있어 경남 지역이 전국 평균을 상당히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14.5%로 전국 평균 8.3%보다 높았고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50%로 전국 평균 52.4%보다 낮았습니다. 또 깡통 전세와 역전세 모두 만기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수 도래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국민행동본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은 공항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기재부의 공단 설립 반대 기류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나기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낙비가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이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면서 내리는 비의 양도 최고 60mm로 오늘보다 더 많겠고 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고요. 또 저지대 침수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부산과 경남 모두 대기질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만 낮 동안에는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또 우박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은 2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은 창원이 28도, 거제와 통영 27도, 창녕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26도, 김해 28도, 양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해안 지역은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주말에는 부산도 27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